예,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020년은 1, 2가 통합이죠. 2020년 전기기기 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에 전원전압이 100V인 단상 전파 종류에서 점호각이 3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단상 전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상 전파는 변압기 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브릿지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탭을 이용할 때는 단상 전파의 경우는 SCR 몇 개? 2개를 이용하고요. 브릿지의 경우는 SCR을 4개를 이용합니다. 자, 이때의 단상 전파의 직류 평균 전압은 파이분의 VM에다가 얼마입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이 나오고요. 자, 이때 값, VM 값 최대값이니까 얘를 시력값으로 바꿔주시면 루트 2V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이 나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여러분 계산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바꿉니까? 2 루트 2V에 요거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으로 바꾸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0.9 V 또는 0.92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 대입하시면 0.9 곱하기 자, 전압이 얼마 나왔습니까? 실효값이 전원전압이 100V가 되고요. 얘는 2 플러스 코사인 얼마입니까? 30도죠. 코사인 30도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시면 얼마 나온다? 약 83.97V가 나온다. 그래서 근사값을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84가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시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해서 자, 우리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 방법에 따라서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다음에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쉐이딩, 코일형 또 가끔 나오는 모노사이클형도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브러쉬를 필요로 하는 애는 어떤 거냐? 자, 브러쉬 필요로 하는 애 바로 반발 기동입니다. 자, 반발 기동형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회전자 건선을 단락시켜. 이때 단락시킬 때 발생되는 뭘?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용하여 기동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브러쉬를 이동함으로써 이동을 통해서 속도 제어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역전 운동, 그 다음에 기동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이제 역회전을 하려면 만약에 단상 유도전기의 반발 기동에 대해서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고정자 건선축에 대해서 뭐를 이동시킨다? 브러쉬를 이동시키면 역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답 몇 번입니까? 반발 기동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뭡니까? 삼선 중 이 선의 전원 단자를 서로 바꾸어서 결선하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즉 회전 방향이 바뀌는 기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색식은 뭡니까? 삼선 중 이 선의 전원 단자를 서로 바꾸어서입니다. 자, 그러면 삼선 A상, B상, C상이 있을 때 자, 이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얘에 대해서 3선 중 건선 두 거를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B, C가 되기 때문에 역회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애는 누구다? 교류 회전기 중에서 몇 쌍짜리? 3쌍짜리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관련된 게 아닌 거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단상 유도전동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회차는 단상 유도전동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단상 유도전동기의 분상기동형. 자, 분상기동형은 기본적인 구조가 뭡니까? 기동건선이 따로, 보조건선이 따로 추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상기동형에 대한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시고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얘는 뭐가 달려있다? 기동건선이 달려있다. 자, 이때 기동건선은 어시스트 건선이라서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메인 건선, 즉 주건선이 따로 있다. 얘는 우리가 메인 건선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건선을 다른 말로 뭐라 표시합니까? 얘를 운전건선이다 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때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기동건선은 뭡니까? R 값이 굉장히 크다. 리액턴스 X 값은 작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상전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동건선은 R 값을 크게 하고 리액턴스 S 값은 작게 만듭니다. 주건선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즉 R 값은 작게 하고 리액턴스 값은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리액턴스 값이 크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상 전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지상이 되고 얘는 동상이 되니까 실제 위상 차이가 얼마나 차이나요? 90도 온도 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통해서 뭐를 또 하나 얻을 수 있냐면 전선의 굵기 차이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존재합니다. 자, 이때 전선의 굵기가 어떻게 됩니까? R 값은 크게 하고 얘는 R 값을 작게 하기 때문에 주건선의 즉 운전건선과 보조건선의 굵기는 당연히 R 값 작게 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R은 로우의 S분의 L이기 때문에 여기가 작아지면 뭐가 된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건선이 훨씬 더 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역회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역회전은 어떻게 한다? 주건선 또는 보조건선, 즉 기동건선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주건선 또는 보조건선 중 하나의 몸만, 결선만, 접속만 반대로 시킨다. 하나의 접속만 반대로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다 문제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4번.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나? 보조건선의 병렬로 연결되는데 이 병렬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직렬로 저항을 삽입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와 단락전류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를 따져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Z는 IS분의 IN 곱하기 얼마로? 10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단락전류 관계를 따져본다면 어떻게 돼요?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전류 IN. 나중에 요거 이용해서 전격전류는 단락전류 몇 배냐 이런 거 물어볼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Z가 커지면 자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니까 얘는 뭐 한다?
작아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5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 뭡니까? 얘는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전압이 6600V인 삼상 동기발전기가 전격 출력, 즉 역률 1 때 전격 출력으로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이 12%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자 전력 회전수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부하로 운전하는 경우 단자 전압은, 자, 요건 여러분 용어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격 전압으로 운전한다 그랬습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자 전압, 전격 전압 VN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무부하로 운전하는 경우에 단자 전압이다. 그럼 무부하 운전할 때의 단자 전압 값이기 때문에 V 제로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즉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값으로 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식으로 대입을 해보시면, 자, 전압 변동률 얼마 나옵니까? 12가 나옵니다. 12가 나오고 이때 전격 전압이 얼마 나옵니까? 66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V0 값 마이너스 6600 곱하기 100으로 해서 요거 약분하시고 얼마가 됩니까? 12 곱하기 66은 뭐가 돼요? V0 마이너스 660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V0는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V0가 얼마 나옵니까? 얘는 7392%가 나옵니다. 7392%가 아니라 7392V가 나옵니다.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네, 농담입니다. 예,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감사하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7번 권선이, 전계자 권선이, 전기자 권선이 병렬로만 연결된 진유기는 뭐냐? 병렬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뭡니까? 분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자, 얘는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는 애고요. 복권은 어떤 경우다? 계자 권선과, 즉 계자 권선이 뭐가 있어요? 얘는 자, 원래 보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누가 있어요? 분권 계자 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권 계자 권선이 있죠. 여기다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얘하고 직렬로 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권 전동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복권 전동기의 경우는 얘는 계자와 전기자가 직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타여자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계자가 독립된 회로가 되고, 마찬가지로 누가? 전기자가 따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하하고 연결된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7번 답 몇 번이 됩니까?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삼상 2만 kVA의 동기발전기가 있고요. 이 발전기는 60Hz일 때 200rpm에 60Hz 때 200rpm이 되고요. 50Hz일 때는 167rpm이 됩니다. 이때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그랬는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극수 계산하시든 요걸로 극수 계산하시든 크게 차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다? 자, NS는 P분의 120F다. P 갖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NS분의 120F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NS가 얼마 나왔습니까? NS가 200rpm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몇 극이 되는 거예요? 얘는 36극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다 몇 번? 2번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9번 가겠습니다.
1차 전압이 6600V고요. 자, 뭐라고요? 1차 전압이 6600V, 즉 V1이 6600이다. 건수비 A가 얼마다? 30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산면학기로 전등부하에. 자, 전등부하란 말이 나왔으면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부하의 종류에는 크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 R부하가 있고 L부하가 있고 C부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상에서 지금 부하의 종류가 주어졌다는 건 뭘 주어진 거냐면 역률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R부하, L부하, C부하라고 주어지지 않고 전등부하의 종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하 종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R부하가 들어갈 수 있는 얘는 누구냐? 얘는 전등부하다. 또 하나 누가 있어요? 전열부하가 있다. L부하는 대부분이 전동기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회로에서 또 일반적인 전기 시스템에서는 거의 다 RL 부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RL 부하를 사용하다가 역률이 떨어지면 뭘 집어넣는 거예요? 커패시터 C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C는 거의 다 뭐다? 콘덴서 부하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R 부하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때는 역률이 지상역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때는 진상역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의 전류값은 몇 차측 전류다? 2차측 전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뭘 구하라 했습니까? 부하를 공급할 때 입력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입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몇 차측이 되는 거예요? 1차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P 원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P1의 자 단위를 볼까요?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V1 I1에 원래는 코사인 세타라고 쓰여야 되는데 이때 전등부하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V1의 I1 값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V1 값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I1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I1은 A는 I1분의 I2가 되기 때문에 I1은 뭐가 된다? A분의 1의 I2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때 A 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얘는 30이 나왔으니까 30분의 1에다가 I2 값은 30이 되겠죠. 두 개의 합분하면 몇 암페어가 됩니까? 1암페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6600에다가 1을 곱할 거니까 몇 나온다? 6.6kW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9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했고요.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예, 스텝 모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스텝 모터에 대한 내용 특히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스텝 모터에 대한 설명 중 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속과 감속이 용이하다. 2번 정형 및 변속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스텝 모터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 다 스텝 모터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커야 된다? 기동 토크가 커야 하고 관성이 작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관성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모터 자체의 관성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관성이 큰 부하는 부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스텝 모터라는 건 뭡니까? 얘가 몇 RPM으로 회전하라가 아니라 몇 도로 얼만큼 몇 스텝으로 움직여라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위치 제어 시의 각도 오차가 상당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텝 모터는 브러쉬 등이나 베어링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가 굉장히 적죠. 유지 보수가 필요성이 크다가 아니라 필요성이 거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10번 다 몇 번이 됩니까? 얘는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진유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때 출력 값이 P 아웃풋이 얼마가 나옵니까? 20kW가 나옵니다. 이때 효율이 80%라고 그랬습니다. 즉 0.8이 되겠죠. 뭘 구하라? 전손실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효율은 입력 플러스 출력분의 곱하기 100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효율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제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효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얘를 실측 효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발전기에서는 실제 우리가 전기적인 걸 갖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토크나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된다? 뭘 이용한다? 발전기는 출력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얼마가 되는지. 얘는 0.8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 플러스 손실 PL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20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PL 값이 얼마 나옵니까? 손실값 계산해 보시면 PL은 5kW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손실이 크네요. 그죠? 답 몇 번입니까? 11번 답 3번이 됩니다. 자, 이번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역류를 얼마로 만들었는 1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랬습니다. 자, 얘는 뭐에 관한 문제? 동기 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 V곡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기전동기 위상특성 곡선은 부하와 단자전압을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뭐 IF와 IA의 관계, 더불어 코사인 세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뭐다? V특성 곡선입니다. 이때 부종여자로 만들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다? 과여자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부종여자가 되면 즉 IF를 보다 감소시키면 이때 IF를 감소시킨다는 건 뭐예요? 코사인이 1인 순간부터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과여자는 IF를 뭐한다?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IF가 감소되면 얘는 뭐가 된다? L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C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L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지상전류가 흐르게 되고 어떤 상태로? 지상 역률이 만들어집니다. C작용을 하게 되면은 진상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는 진상 역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우선 답부터 생각할게요. 답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 전류를 즉 IF 값을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증가시키니까 무슨 작용을 한다? C작용을 한다. 즉 앞선 무효 전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 답 몇 번이다? 일단은 1번이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IF 값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IF 값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뭐는 증가한다? IA는 증가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 답 몇 번이 됩니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딱 보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은 발전기. 자, 사실은 이 문제는 뭐를 요구하는 문제냐? 전압 변동이 작다는 것보다는 보통 단락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단락비가 어떻게 되니? 큰 기계, 즉 철기계의 특성을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단락비가 큰 게 첫 번째, 누설 리액턴스 X의 값이 보다 작다는 얘기죠. 누설 리액턴스 X 값이 작게 되면은 얘는 전체적인 동기 리액턴스 값도 뭐가 된다? 작게 됩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작게 되면은 동기 임피던스 값도 뭐한다? 작게 된다는 거죠. 자, 적어볼까요? 자, 누설 리액턴스가 작게 되면 뭐가 적어진다? 동기 리액턴스가 작게 된다. 그다음 또한 모두 같이 동기 임피던스도 작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동기 임피던스가 작게 되면 I 곱하기 Z 값, ZS 값도 뭐한다? 작게 되겠고요. I 곱하기 ZS 값이 작게 되면 전체적인 전압 변동률 값이 작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얘는 전압 강화가 작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전압 변동률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걸 통해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XS의 EV의 사인 델타 값이, 즉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출력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보겠습니다. 얘가 작아졌죠. 얘 작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작아졌다는 얘는 반대로 얘는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뭐다? 출력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IS는 ZS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XS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값이 보다 작아지게 되면 얘가 뭐한다? 작아질 것이고 얘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락 전류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단락비가 큰 기계는 코일 감은 턴수, 즉 코일의 건수가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이 코일의 건수가 작아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코일에서 발생되는 전류값이 좀 작아지고, 즉 전류값에 의해서 기자력 값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줄어들 수 있느냐?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하게 되면 자, 계자 영향이 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자 기자력 자체가 뭐한다? 증가할 것이고, 계자 기자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많은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때 공극의 크기는 커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극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발전기의 크기가 된다?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얘 무슨 기계라고 그랬어요? 얘 철기계라고 그랬죠, 그죠? 즉 철의 단면적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철의 단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의 양이 커지고 철의 단면적이 커지니까 전체적인 발전기의 크기가 뭐한다? 대형화가 된다. 커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발전기의 크기가 대형화,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부품,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의 단면적이 커진다. 뭡니까? 철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철손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철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효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로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사이즈가 커지죠. 즉 과부하 내량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도가 뭐한다? 증진된다. 다섯 번째. 충전 용량이. 자, 철의 단면적, 즉 충전 용량이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겠죠.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가 자기 여자 현상이 적게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답 몇 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까? 단락비가 크다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이니까. 동기 레이턴스는 작아지고 전기자 반정은 작아지고 속도는 그다지 없는데 그렇죠? 자, 13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14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답이 되는 거죠. 13번 답 1번. 자, 14번 가볼까요? 자, 직류발전기에 즉 P 뉴턴 미터 퍼 세크의 기계적 동력을 주면 전력은 몇 와트로 변환되겠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문제 볼게요. 단 손실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여기서는 손실이 없다. 그러면 손실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입력과 뭐는 같다? 출력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실 때 문제만 보시지 마시고 단 뒤에 있는 그 단서 조건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뭐예요? 발전기에서 P 값은 뭐가 됩니까? 전류 곱하기, 즉 전기자 전류 곱하기 이 값으로 계산될 수 있고요. 이때 E는 뭐가 됩니까? 병렬 회로수에서 전체 유기기전력 값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유기기전력 값은 병렬 회로수에서 만들어진 기전력값, 병렬 회로수 하나에서 만들어진 기전력 값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압은 전부 다 일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병렬 회로 하나에서 만든 기전력에다 모값 전체, 즉 도체 하나의 한 개의 기전력에다 모 곱한 수, 도체 수를 곱한 값이, 즉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병렬 회로에서 만든 기전력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뭐 한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얘는 P는 IA 곱하기 2 곱하기 Z 값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답은 1번이 됩니다. 15번 가겠습니다.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 즉 오프로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CR의 온오프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SCR의 경우는, 자, 첫 번째 온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준다? 반드시 순방향으로 인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순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즉 SCR을 온시키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자, 이때 전류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얘를 레칭 전류가 됩니다. 즉 레칭 전류한 건 무슨 말인 거예요?
SCR을 턴온 시키기 위해서 흘려주는 최소 전류값.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에너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값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고 나서 두 번째 게이트에 게이트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된다? 턴온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도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도통이 되고 나서 SCR의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의 전류를 흘려주는데 이때의 전류를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유지 전류란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 그러니까 이 유지 전류 이하로 뭐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된다. 얘는 오프가 된다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온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CR을 오프, 즉 차단시킬 건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반드시 순방향 전압이 인가돼야지 얘는 온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반대로 역방향 전압을 인가시키면 얘는 꺼집니다. 두 번째, 자, 온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지 전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유지 전류 이하로 만들어주면 된다, 오프된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읽어보면,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게이트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턴 온 된다 그랬는데, 얘는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턴 온 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게이트 전류를 얼마든 뭐 끌 때 뭐 부하가 변할 때 다 집어넣어도 얘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반드시 턴 온 시킬 때만 관여하고 그 이하의 동작대에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프 시킬 거잖아요, 그죠? 자, 오프 시킨다고 했으니까 게이트 펄스 상관없죠. 게이트 상관없죠. 게이트 상관없습니다. 뭐만 전원 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역방향으로 전압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15번 답 4번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워드 레오노드 속도 방식은 뭐냐? 자, 얘는 간단하죠. 뭡니까? 전압 제어다. 네, 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럼 전압 제어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게 누구다? 전압 제어다. 전압 제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워드, 방식과 일근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워드 레오노드 방식은 전동기와 발전기와 전동기를 같이 연결해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누굴 달아준다? 발전기를 달아준다. 근데 발전기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원동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MGM 제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는 부하가 변할 때 너무 급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하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뭘 한다? 부하 변화가 심할 때
심할 경우 누굴 쓴다? 1g 방식을 쓴다. 그래서 이때 1g 방식에는 뭐를 달아주냐면 플라이휠을 달아줍니다. 플라이휠을 달아줘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관성 모멘트가 크게끔. 자, 그럼 어떻게 달아주냐면 어떤 축이 있어요. 원동기하고 자, 여기는 발전기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원동기가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발전기와 원동기 사이에다가 이따만한 두꺼운 원판을 달아줍니다. 얘가 플라이 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부하가 변하더라도 얘는 뭐예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g 방식은 뭐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16번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이번에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뭡니까? 단권 변압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단권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 단권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의 건선을 하나로 같이 쓰기 때문에 얘는 일단 첫 번째 불로 건선과 진열 건선으로 구분된다. 맞는 거죠. 자, 개별적인 사용 건선과 공통 건선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건선과 2차 건선 어떻게 된다? 일부가 공통으로 사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단권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단상만 사용하는 걸로 여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3상에도 뭐한다?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3상에는 몇 상? Y결선과 델타, V결선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로 건선에는 누설 자속이 없기 때문에 전압 변동이 작다. 즉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 값이 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 변동률 자체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7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를 전격 상태로 사용 중에서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10% 상승할 때 변화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토크T는 0.975에 NP가 되고 이때 당연히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말이 중요하죠. 부하가 일정 토크 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토크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크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자, P는 보통 VI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출력이 상승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때 출력이 상승합니다. 출력이 상승하면 얘 일정해야 되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같이 상승해 줘야지 일정해지는 거죠. 자, 근데 아예 이 문제에서 뭐가 됐습니까? 속도는 뭐 한다? 감소한다. 아니죠. 뭐 한다? 속도는 증가한다. 3번이 답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유도기에서 속도 n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속도 n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슬립은 감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슬립은 감소한다가 맞는 말. 1번도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P는 VI에서 자,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P는 VI에서 V가 증가한다고 볼 때 P는 무슨 관계예요? V하고 I는 이쪽에 일정하도 가지 않으면 얘가 감소되는 관계죠. 즉 전체적인 유효 전류 자체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세 번째 pH는 무슨 관계입니까? pH는 F분의 2의 제곱의 관계고요. PE는 전압과 제곱의 관계 되겠죠. 자, 요 두 관계를 따져보면 철선이 다 뭐한다?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철선이 다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철선 전류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V분의 PI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할 것이고 얘도 뭐한다? 증가하는데 실제 증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V가 10% 증가하면 얘는 뭐야? 제곱배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약간 떨어지게 된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 이 비율을 따졌을 때도 유효전력값 전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의 뭐야? 역률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다? 답은 18번 답은
3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9번 갑니다. 자, 19번 단자 전압이 110V가 되고요. 전기자 전류가 15A, 전기자 회로의 저항값이 2ohm입니다. 전격 속도에 1800rpm으로 전부하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진유 분권 전동의 토크는 약 몇 뉴턴미터인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류기의 토크뿐만이 아니라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분의 P값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오메가는 2파이 60분의 N값으로 계산될 거고요. 전동기니까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값으로 계산됩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주어진 값은 역기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역기전력 E는 V-IARA 값으로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파이에 60분의 n으로 쓰시고요. 얼마가 됩니까? V-IA의 RA 곱하기 I A 값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게 다시 한번 펼쳐주면 2파이 60분의 n에다가 V 곱하기 IA에다가 IA의 제곱의 R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자, 요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2파이의 60 곱하기가 되겠죠. 이거 올라간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n이 얼마 나왔어요? 얘는 1800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단자 전압 V가 얼마 나왔습니까? 110이죠. 110 곱하기 전기자 전류 IA는 15가 되고요. 마이너스 15의 제곱 곱하기 전기자 회로 저항이 2ohm이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 계산기 눌러주시면 얼마 나온다? 네, 6.37 뉴턴 미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6.37이니까 답은 약 6.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1kV이고요. 3200V의 단상 변압기를 갖다가 단건 변압기로 결선해서 단건 변압기에 3000V에 3200V의 승합기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 부하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상에서 뭐라고 살펴보시면 되냐면 단건 변압기잖아요. 즉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B를 살펴보시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VH VL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VH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높은 잔압, 즉 고압측, 이쪽은 낮은 잔압, 저압측 값을 쓰게 됩니다. 그럼 부하 용량 계산을 했으니까 부하 용량은 VH-VL의 VH 곱하기 자기 용량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이거는 아니에요. 요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건 변압기는 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L이 얘가 되고요. VH가 얘가 되는 거죠. 즉 VL 값은 얼마? 3000, VH는 3200이 됩니다. 3200의 마이너스 3000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3200 곱하기 자기 용량이 얼마나 했습니까? 1이라고 그랬죠. 1.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온다? 얘는 16K V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2020년 1회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조금 용어가 좀 어려웠던 문제만 몇 가지 한두 개가 있었는데 그 점만 보시면 전체로 평이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기출풀이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